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엔비디아발 충격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졌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AI 주들의 조정, 단발적인가 아니면 좀 추세적인가? 오늘 밤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 판가름이 나겠죠. 경주마 세 분의 주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주들이 엔비디아만큼 많이는 안 빠졌습니다. 네. 엔비디아만큼 많이 안 올랐으니까 많이는 안 빠진 거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있고 아니면 뭐 한국 시장만의 뭐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주말 내내 사실 좀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위주로 많이 포트가 돼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엔비디아가 빠진 이후로 지금 크게 가장 주목이 되는 거는 밸류에이션 엔비디아 자체 문제나 밸류에이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이슈.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제 미국도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네. 원래 이제 우리나라 평균 다음 주가 만기인데 이번 주는 같이 겹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고 미국은 만기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 개별 주식에 많이 뭉쳐 있었던 이제 옵션과 관련된 그 파생 상품들이 시장 그 종목의 좀 변동성을 좀 유발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글로벌 대장주였던 엔비디아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뭐 관련 미국 나스닥 자체도 조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뭐 주식 뭐 아무리 좋은 주식이었어도 뭐 과거에 테슬라였었어도 무조건 올랐던 것도 아니고 올라가다 보면 산이 있으면 골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샘 알트만이 지금의 인공지능은 비교를 하자면 흑백 TV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저도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조금 나스닥 시장들 그다음에 테크 주식들 좀 공부를 해보면서 그래서 저도 많이 좀 깊이 파봤습니다. 근데 아직 갈 길이 좀 많다. 다만 좀 매매 영역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에 좀 접어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공부를 더 해보시고 또 저희와 함께라고 하시면 좋은 공부들 발굴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 특징이 딱 전형적인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어떻게 될지 있을지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한 곡지, 저PBR 한 곡지, 2차 전지 한 곡지, 바이오 한 곡지 이렇게 4개를 가지고 가시다가 한 가지 섹터가 너무 급등하게 되면 지난주 말처럼 뭐 매도했다가 좀 많이 떨어졌던 거 사서 또 채워놓고 그런 식의 전략,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좀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많이 빠져나갔다. 이 부분은 내일 시장도 좀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늘 흐름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일단 종가까지 좀 제대로 플러스 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끝났다는 점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반도체 땀보다는 다른 쪽에 좀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게 오늘 올랐었던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라든지 기타 종목들이 될 텐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맨날 이제 황 팀장님하고 제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황 팀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황 팀장님? 일주일 전에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네. 반도체 들고 있으셨던 분들은 기분 좋았고 나머지 종목들은 힘드셨던 투자자분들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정확히 근데 일주일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 들고 있으면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맞죠? 이건 저번 주 거 복귀해 보시면 기억하실 거고 같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하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너무 낙폭 과대했으면 또 오를 수 있다. 오늘 일부 종목들 중에 반등이 크게 나온 것들도 좀 있습니다. 종목별로 다른 점이 있긴 있지만은 일단은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주 제가 말씀 기억을 해보시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에 나왔고요. 네. 그나마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밑에 있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여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 다 도망갈 땐 아니다 아직은. 해볼 만한 건 보인다. 그렇지만 오른 것들은 일부 차익 실현이라든지 약간 엔비디아도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장중 변동성이 10%가 넘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10% 넘은 적이 일단 한 2년 동안 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일부 투자자들도
아마도 미국에서도 차익 실현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 안에 일부 옵션이죠. 콜옵션이죠. 장내 파생 상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런데 파생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빠질 때 밑으로가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오늘 차익 실현한 반도체 일부 투자자들은 아마도 이런 내용을 주말에 스터디를 하고 일단 내가 수익 실현 건 던져야겠다고 던진 겁니다. 그렇지만 내 실적 좋은 건 좀 들어가야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섹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건 섹터별로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일단 오늘 미국장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 포트 관리, 더 중요한 건 현금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 국채 금리가 최근 한 달 새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나빠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 고용 지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0.2% 정도 좀 튀어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또 CPI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원하는 어떤 확실한 데이터, 제롬 파월 의장이 늘 얘기하는 확실한 데이터를 난 보고 싶다. 이러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ECB에서도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물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러한 여러 AI의 랠리도 이러한 부분에 하나의 동조해서 좀 올라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엔비디아가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올해 들어서 76%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5.5% 정도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건강한 조정으로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 물론 이거의 기간이 얼만큼 될지는 차후 지켜봐야겠으나 최근에 갑작스럽게 또 급등했던 부분, 그리고 포워드 PR을 보게 되면 29배입니다.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29배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에 저평가라는 평가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이게 이따가 잠시 후에 열릴 미국장에서도 이게 자금들이 온전히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는 있죠. 일부는. 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거죠? 황 팀장님도 그럼요. 걱정이 되세요? 네. 근데 조금 시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네. 여전히 근데 지금은 반도체 일관성을 가지고 사실 보기에도 참 좀 어려운 장이긴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저희가 출연을 안 해서 그 분위기를 전달을 못 드렸지만 사실 증권사 객장 내에서도 반도체 비중 높으신 분들은 거의 환호성을 질렀었거든요. 네. 종목도 거의 슈팅들이 나오고. 근데 여지없이 또 이슈가 엔비디아 이슈가 나타나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약간 한쪽으로 쏠림에 항상 다리 참이 기우는 것처럼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일부 몇몇 종목들이나 섹터들도 보면 다리 차면 언제든지 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다만 이게 다리 얼마나 사이즈냐, 정말 엄청 큰 다리냐, 조그만 다리냐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그건 네. 이제 밸류에이션 보고 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반도체는 조금 더 갈 길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건 지극히 제 경험적인 의견인데 3월 달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되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위험한 건 5월이었지 네. 3월 달, 4월 달은 그래도 괜찮다 생각이 좀 들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그 엔비디아에서 주최하는 또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또 이제 신제품들 또 공개를 하는데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다행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와주면 그 모멘텀이 먹히는 시장이긴 하거든요. 아무리 한국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모멘텀이 되고 확실한 비전을 제공을 해주면 그래도 종목들이 주가로 호답을 합니다. 오늘 리노공업 같이 실적 발표하면 관련 이슈가 됐던 섹터나 업종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엔비디아에서 또 하반기에 더 큰 지금 가속기를 또 발표를 하니까 네. 그 부분들이 예상보다 안 좋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예상대로라고 하면 지금은 또 내년에 이번 주에 좀 양호한 조정 거치고 나면 충분한 또 상승 동력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1억을 찍었으니까 내일 두나무 관련주들 그렇죠. 강세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시간에서도 이미 가상화폐 관련 주식들은 시간에서 센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매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예. 혹시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저는 지금 앞서서 지금 황 팀장님께서 이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려지고 이제 5년 만에 뭐 대면 행사다라는 것들 그리고 젠슨 황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기조연설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독이 될 수도 있는 행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러한 행사에서 물론 이제 너무너무 좋은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네. 그리고 규모도 이제 4배 이상 또 커졌고요. 하지만 이 지금의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나도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제발 여기서 뭔가 이 시장을 확 또 바꿀 만한 성장 동력이 한번 나왔으면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뭐 데이터 센터발 여러 가지 뭐 공급이 뭐 수요를 전혀 이제 공급 자체가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실적적인 부분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엔비디아를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까? 그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개최되는 이 AI 개발자 컨퍼런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보면 또 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SK 하이닉스도 오늘 보니까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던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싸다 비싸다 약간 지금 좀 저울질하고 있는 단계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뭔가 그런 걸 고민하게 만드는 수준에 와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 그 밸류에이션까지 얘기가 나왔을 때는 네. 이미 주가가 빠졌을 때 나옵니다. 즉 어디까지 받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 거죠. 뭐 PER로 30배라든지 28배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고민해야 될 때는 이미 기술적으로 위에서 한 15% 밀린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기타 그런 섹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10% 정도 아니 6, 7% 정도 올라갔던 게 음봉으로 10% 빠져서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거래가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감아 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기술적으로 단기 고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른 이유가 옵션 때문이라는 게 콜옵션 때문에 맞다면은 오히려 빠진다면 더 하락 트리거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기타 대체 자산이 투자가 조금 더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하면 미국 테크주들 투자한분들 입장에서는 예. 지금 어제 빼놓고는 소위 손실 나실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처럼 많이 오른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는 아마도 다음에 정고점을 트라이 할 때 정도가 매매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이거든요. 지금은요 이도저도 아닌 테크니션이에요. 지금 약간 네.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은 대부분 분들이 제 주말과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봤거든요. 유튜브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 봤는데 그 엔비디아 빠진 걸 모르고 얘기하셨던 분은 반도체 좋다 그러고요. 엔비디아 빠진 거 보고 하신 분은 일단 오늘 밤 지켜보자 그래요. 그 결론 뭡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 지켜보자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확인하고 대응하자예요. 아마도 오늘 많이 오른 반도체 종목들이 빠진 6%, 7%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확인하자일 겁니다. 예. 이거 제일 싫은 게 뭡니까? 주식에서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 할 능력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제가 잘해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 있고 네. 어느 시장처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쳐다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예. 그런 것만큼 그 이목을 확인 후에 대응하더라도 늦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을 봐야겠네요. 네. 뭐 제가 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엔비디아가 제가 프리마켓을 보니까 네. 약 마이너스 2% 정도 또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좀 시장에서 약간의 조금 우려감이 그러니까 저도 있는 것 오늘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엔비디아 시간을 켜놓고 매매를 했어요. 예. 반도체를 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투자자들이 오늘 정도 매매하고 손절 혹은 매도 혹은 나가셨던 투자자분들 보면 기민하게 대응하려는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엔비디아 플러스였으면 안 팔았을 겁니다. 오늘 아마도 오늘 본장에서. 그래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돈나무 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그럼요. AI 소프트웨어 수요가 GPU 과잉 투자를 합리화시키지 못한다면 AI 설비 투자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충분한 돈이 될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이건 당연합니다. 예, 당연하고 다만 이제 우리 주변에서 AI 소프트웨어들로 인해서
사실 뭐 신기술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공유가 되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를 그래서 어디다 쓰지? 약간 그런 의문을 사실 들기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우리가 AI 시대를 다가온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초기 단계인데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어느 정도 주가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만 그 부분을 고민하기에는 지금 사실 하드웨어가 더 세냐 소프트웨어가 더 세냐 그거를 사실 조금은 가릴 차이인 거고 네. 우리가 AI 시대를 개화를 아직 맞닥뜨리지 않았거든요. 그 고민을 할 때까지는 조금은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뭐 AI 소프트웨어 예전에 한번 디자인하우스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하드웨어가 미리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붙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반대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 거니까 그거에 만든 칩들을 만들어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 메타에서 온 그 저커버고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협상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디자인하우스 업체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칩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국내에서는 앞서 박현상 팀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자람 테크놀로지 여기 이제 뉴로모픽 관련주라고 했는데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사피엔 반도체 여기는 이제 VR 글래스 뭐 관련 마이크로 LED 업체인가요? 리노공업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는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뭐 말씀을 드리자면 네. 리노공업의 경우는 2시경인가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리노공업을 바라봤던 우리의 가장 큰 이유는 이익률이 40%나 이상 되는 회사. 그런데 여태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에 발현이 되면서 아마 외국의 증권사 레포트 한번 언급이 되면서 그때 빵 뜨면서 발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2달 동안 한 번도 안 갔었죠. 그러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해보니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겁니다. 이익률 자체. 그러니 이것이 온디바이스 AI로 발현됐었던 우리가 이건 소켓이거든요. 그 반도체 테스트할 때 소켓인데 이 소켓이 그만큼 이익률이 높겠구나라는 게 시장에 확인이 된 거죠. 된 거서 장중에 크게 샀습니다. 한 15% 이상 싼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거 갔다가 그 TSE라든지 기타 알고 있는 소켓 관련주도 같이 조금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켓 관련주들은 이 결로 움직이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사피엔 반도체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실적이 아니죠. 신규 상장이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번 요 정도의 변동성 항상 나오는 편이긴 하고요. 그 자람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뉴로모픽 그리고 AGI죠. 범용 인공지능 관련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시장에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워낙 많이 자람 보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람 같은 경우는 통신용 반도체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하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술 집약적으로 시장에서 좀 쏠렸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강했었던 종목의 경우는 각각 특징별로 좀 이슈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저번 주에 많이 올랐었던 거 황 팀장님께서도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영업 현장에서 흥분이 있었다 얘기하셨는데 그 저는 왜 못 느꼈겠습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조금은 그 시장의 흥분, 나도 이걸 매도하고 이걸 살래. 이 흥분이 조금은 시장에서 너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사실은 전조 현상이 월요일 날 나오기도 했었고요. 제가 월요일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종목별로 차등화가 나온 거고 이런 현상들은 아마도 계속 될 겁니다. 계속 되는데 조금은 예전처럼 다 오르듯이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 셀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전력 인프라 쪽이 뭐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앞서 우리 소프트웨어 쪽 얘기를 했지만 마땅히 이렇게 돈 버는 곳을 아직은 좀 찾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좀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그 이슈가 처음 나왔죠. 그래서 재룡전기가 첫 상한가를 치기도 했었고요. 그때 그 미리 얘기한 거는 앨런 머스크가 AI 관련 얘기를 하면서 변압기가 부족할 것 같다. AI 데이터 센터 폭증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변압기 쪽, 전력기기 쪽이 굉장히 실적이 좋은 섹터입니다. 그런데 수주가 피크아웃 됐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6개월 동안 기었었던 섹터입니다. 그러면 그 앨런 머스크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 칠 만큼 좀 안타까운 부분, 국내장의 수급이 안타까운 부분. 두 번째는 지금 그 종목들이 개화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전력량계라든지 변압기가 갔다가 그다음에 전선이 갔다가 ESS 갔다가 그쪽도 역시 개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산업을 선택할 필요는 좋다. 그런데 그 중에 선택을 하려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변압기 쪽이 좋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실적이 좋은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빠질 때도 그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르는 거는 그 안에서도 실적이 디퍼짓 되는 거 고르는 게 맞다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AI가 만약에 밀리면 안 돼요. 근데 밀린다면은 같이 밀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AI에 파생된 거지 않습니까? 줄기가 흔들리면은 줄기 때 뻗어나왔던 줄 같은 건 같이 흔들려요. 그러니까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괜찮고 엔비디아 화이팅입니다. 예. 네. 엔비디아에 달리는 거네요.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력 설비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몇 개월 동안 정말 좋지 않은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산업 전체의 어떤 연평균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한 20%에서 24% 정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산업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말 그대로 좀 개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 4분기 때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매출도 안 좋고 EPS도 안 좋았는데 가이던스마저도 약간 우리 이번 2024년 살짝 좀 불안한 게 있다. 어찌 보면 약간은 실망스러운 가이던스거든요. 네. 하지만 주가는 막 올라갑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최근에 너무 과대하게 낙폭되어 있는 그 주가의 위치 때문에 지금 매출도 안 좋고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최근에는 뭐 15% 20%씩 막 빠지는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네. 예, 주가는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약간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또 보이게 되는 그러한 섹터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시장의 참여자들 좀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AI 이슈 때문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네. 여기가 강세든데 사우디 복합 화력 발전소 네. 이게 1,500억 원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한다 그러던데 네. 대단한 호재예요 이게? 오늘은 두산의 에너빌리티가 그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네. 오늘 원전 이슈가 사실은 좀 더 컸습니다. 원전? 네, 원전이 원래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근데 최근에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라던가 전력 수요를 감당해내려면 신재생 가지고는 방법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전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에서도 계속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수급 계획에서도 원전과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사실 유럽이 특히나 이제 원전에 좀 부정적이었는데 네. 이제 유럽에서 계속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죠. 최근에 현대건설이 이제 불가리아 수주가 있었고 이제 코리아 팀이 이제 한수원 이제 코리아 팀이 이제 빠른 5월경에 이제 체코에서 수주를 좀 크게 기대하고 있는 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전 기술 같은 종목이 오늘 사실 좀 많이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공기업이기도 하죠.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에도 밸류 프로그램에도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이 이제 예전에 막 큼직큼직한 것들이었는데 이제 SMR 소형 원자로 모듈러로 이제 많이들 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술이 사실 가장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됩니다. 조금 제가 예전에 읽었던 자료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는 뉴스케일하고 이제 그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작용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약간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원전이 좀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원전 이슈는 사실 저도 조금은 뒤로 밀어놨던 섹터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올해 한 1, 2분기 정도에는 충분히 해볼 만한 위치들에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 이슈가 이게 단발로 끝날 수는 없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또 결국은 우리가 환경을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긴 한데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신재생을 하지만 또 반대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원전을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글로벌 열풍이 또 불고 있기 때문에 원전 이슈들은 한번 공부해 보시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가장 원전 이슈가 불었을 때 가장 세게 움직인 게 한전 기술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은 더 장투하시기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삼성전자는 확실히 뭐 AI 모멘텀을 못 받아서 그런지 떨어지는 것도 별로 많이는 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3월 들어서 10일까지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22%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출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되나? 저는 1분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저기 기사 보시면은 삼성이 메모리 부분 흑자 전환했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작년 12월 뉴스가 디램이었고 3월 달에
이게 메모리까지 되면 낸드까지 흑조정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낸드와 드림이 같이 돌았다 그러면은 실제 1분기 실적은 잘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워닝 IPS 같은 아유 전공정 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22%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12월보다 증가폭은 약간 미미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미하지만은 그래도 1분기 내 그래도 해볼 만한 수준까지는 보여준 것 같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장의 눈높이거든요. 네. 근데 눈높이를 확인할 거면은 아마 20일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고 업황을 확인해 보시고 삼성전자의 1분 실적까지 예측하는 게 일단 지금까지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이 회복되니까 반도체 뭐 삼성전자 실적도 좋아지긴 합니다만 눈높이에 부합할 것인지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씀. 확인해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들 몇 개 좀 더 알아보죠. 엔캠이 두 자릿수 강세 보였는데 뭐 이유가 뭐냐 뭐 얘기들을 좀 나눠 보니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인터 배터리 행사에 가서 네. 엔캠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다는 네. 거예요. 네. 아니 뭐 네. 그 어려운 질문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사실 정치인들 한마디에 뭐 급등 나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도 네. 아니고 정치인이 말까지 올라갑니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한번 그 시나리오는 각자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은 저도 지금은 이제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주에 인터배터리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46파이 배터리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 시나리오들 발표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46파이 배터리들, 46 시리즈로 시작하는 배터리들을 사실 삼성 SDI가 조금 뒤에 개발 계획이 있었거든요.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올 하반기부터였고 SDI가 빨라야 25년 말이나 26년으로 봤었는데 내년부터 당장 이제 양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삼성 SDI의 밸류에이션을 확 땡겨올 수 있는 또는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된 거죠. 그러면서 전고체 이슈 나오면서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이슈 그다음에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미 생산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좀 수급이 좀 좋은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 반해서 우리 전통적인 양극재 회사들은 또 사실 오늘 좀 별로 좋지는 않았었고 네. 2차 전지 다른 장비 회사들 중에서도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다. 보면 우리가 아까 반도체에서도 말했지만 반도체도 사실 오늘 엄청 안 좋았지만 일부 종목들은 VI도 나왔었고 뭐 테크윙 같이 장중에 마이너스 7, 8%까지 밀렸지만 거의 보합까지 땡겨 올린 종목들도 좀 있고요. STI 같은 경우는 상승 VI도 나오고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섹터 하나하나를 다 이제 버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주력 섹터를 뭘로 내가 정하느냐가 그 차이일 건데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 일단은 되는 섹터들, 지금 어쨌든 시세를 쭉쭉 뻗어내가고 있는 종목들이 밀리더라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엔캠도 마찬가지고 금양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 많이 붙어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변동성은 엄청나게 나옵니다. 사실 변동성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느냐 또는 그 회사가 제시한 비전을 갖고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느냐 그 사이에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은 일단 리튬 가격도 많이 빠졌고 네. 충분히 밑에서 사서 안 오른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사서 내 턴이 오기를 기다리자라고 하면 지금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은 오늘 좀 덜 오른 주식들 위주로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 중국 본토 증시에서 CATL이 15% 이상 크게 올랐다. 이 이슈가 굉장히 좀 눈에 띄던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 CATL의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 AI 전력 굉장히 인프라가 많이 필요해지면서 ESS 이 분야도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CATL이 많이 올랐다 그러던데 2차 전지 쪽의 업황이 지금 바닥을 지나서 올라가는 단계에 온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2차 전지 고민을 엄청 했어요. 네. 언제 사야 되는지. 분명 오를 텐데. 그런데 차트를 돌려다 보니까는 CATL 주가가 언제 깨졌냐면 작년 8월에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다가 톡 깨지는 경우 이게 지금 그때를 우리가 이제 일종의 변곡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 가격이랑 리튬 가격이랑 같이 겹쳐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 작년에 기억해 보면 2차 전지가 7월 26일 날 고점 찍었습니다. 잊지 못하는 그날.
그죠? 그러면은 대충 얼추 한 며칠 차이로 8월 초부터 2차전지 업황이 꺾였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CATL의 상승세는 그것을 뒤엎는 상승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건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아니 그 매수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바꿨고 네. 바꾼 이유가 가격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차세대 생산 라인을 통해 비용 효율성 개선한다.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살아난다는 의미거든요. 비용 효율성 하나 가지고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긴 좀 힘듭니다. 아마도 그들 시장 내에서도 밑에서 많이 빠진 거가 조금은 어느 정도 워킹을 했을 거라 판단이 드는 거고 오늘 그래 제가 장중에 봤어요. 근데 2차전지 아직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이것들을 확인한다는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같습니다. 즉 지금 시장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움직여야지 움직이나 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내일 시장 잘 펴보시고 만약에 다른 섹터가 또 밀리는데 2차전지 움직인다면은 아 이런 이슈로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좀 매매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엔비디아가 좀 다시 양전을 했어요? 시간에서 시간에서? 플러스 1.5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다행입니다. 시간에서도 뭐 까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네. 일단은 좀 다행인데 네. 말씀을 계속 이어가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CATL이 업황이 개선된다 뭐 이런 건 알겠습니다. 2차전지 업황이 좀 먼저 개선될 수는 있는데 1분기가 지금 거의 끝나가잖아요. 1분기 동안에 업황이 뭐 개선되거나 이런 확연하게 개선된 상황은 아니고 지금 계속 안 좋았으니까. 저희가 4분기에 그 우리가 셀업체들 뭐 LG 화학 아니 그러니까 양극재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DI 컨코를 보면 어떠냐면 1분기 5와 2분기 중에 돌 것 같다. 돌 거의 가장 큰 이유는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좀 세게 얘기한 섹터는 미리 움직였고 종목들은 미리 움직였고 좀 러프하게 얘기한 섹터는 좀 뒤에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네. 그게 엔솔이랑 SDI랑 차이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지난주에 인터배터리 행사에서는 두 회사의 온도차가 좀 달랐죠. 오히려 전고체 부분에서는 SDI가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SDI가 움직였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SDI가 지난주 15% 움직인 이유는 SDI 밸류에이션이 13배, 14배 정도. 굉장히 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 싸니까는 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도 세게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고체 이슈 어떻습니까? 전고체는요 조금 멀다고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SDI 이렇게 끌어주니까 전고체 관련주도 움직이는 거고 SDI 끌어주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움직일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로 논리가 지금 아무리 지금 전기차 업황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세게 돈 건 안 보입니다. 아직은 미국 전기차 판매율 뭐 저기 컨센이 30%인데 한 15% 증가했고 이러니까 안 보이는데 그러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형적인 국내 시장의 특징 뭐냐면 쏠림이거든요. 만약에 2차전지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의 트리거가 보인다면 네. 한 번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오늘 또 성과가 큰 게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미국 FDA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비만 환자의 심장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최초의 약물로 승인을 했다. 예. 이건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사실 그 부분은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FDA에서 이런 승인까지 저도 뭐 사실 좀 의외의 또 승인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지금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작년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뭐 주가로 다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도 네. 지속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만병통치약. 만병통치약이죠. 예. 김지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아요. 예, 만병통치약이라고 나올 정도로 뭐 정말 뭐 당뇨병 환자를 위한 약물을 만들었지만 비만으로 연결되고 심장 질환으로 연결되고 뭐 간 기능 개선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우울증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일부의 하나가 이제 좀 승인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아미크레틴이라는 네. 또 새로운 약물이 또 임상 1상 테스트를 이제 성공적으로 좀 마쳤습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 먹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네. 예, 경구약인데 이 부분이 사실 12주 단계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6%의 체중 감량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아메크레틴 같은 경우에는 12주 같은 기간 동안에 13%의 체중 감량이 있었다라는 야. 것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네. 또 임상 2상 자체는 2026년 초에 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사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 아메크레틴이 나오게 되고 임상 1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것을 헤드라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구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약을 발명했다. 이렇게 표현을 또 했어요. 네.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마 지속적으로 올해 또는 내년까지도 계속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관심 받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살 빠지면은 우울증이 치료가 되겠죠, 자연히.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예, 모든 이제 감퇴시킵니다. 욕구를 감퇴시킵니다. 예, 모든 욕구. 모든 욕구. 예, 근데 남자한테 이제 중요한 욕구가 있잖아요. 네. 예, 그거까지 감퇴시킨다는 얘기가 있죠. 예. 저는 안 먹기로 했습니다. 유난히 그걸 좀 강조하시는 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예. 뭐 황 팀장님은 워낙 네. 좀 욕구가 항상 충만하시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 예. 제가 저는 궁금한 뭐 거는 모든 예, 욕구가 다 충만합니다. 모든 그러신 것 욕구가. 같아요. 네. 예, 항상 뭐 뭐든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사실 AI만큼이나 네. 비만 치료제 이 분야도 지금 계속 뜨겁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뭐 국내 바이오 섹터에서 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같이 갈 만한 게 있습니다. 계속 흐름들이 좋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었죠. 작년에는 이제 펩트론이라는 업체가 작년에 이제 당뇨학회에 참석한 이후로부터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줬었고, 특히나 이제 지금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가 주요 기전으로 쓰는 게 이제 GLP-1이라고 하는 기전인데 한미약품에서 이 똑같은 기전을 가지고 이제 약을 좀 만들고 있죠. 결국은 식욕 감퇴. 원래 노보노디스크에서도 이걸 가지고 원래는 그 인슐린 치료제 그걸로 썼던 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확장이 돼가지고 비만 치료제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고비와 같은 GLP-1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한미약품이 이걸로 또 뭔가 예전에 2015년이었나요? 그때 한미약품이 사노피에 나갔을 때처럼 그 정도의 이제 좀 뭔가 파괴력이 있는 이제 무언가를 사실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정말 오랫동안 눌려왔던 밸류에이션의 고통에서 좀 해방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죠.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상관없는 뭐 이제 좀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던가 HLB라던가 워낙에 좀 강성 주주들이 많은 종목들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 사실 좀 같이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4월 달에 아마케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도 비만 치료제지만 특히나 한국에서는 신약 개발 업체들에 대한 사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높고 특히나 이제 학회나 어떤 뭔가를 발표할 때쯤에는 다들 긴장하는 게 사실이죠. 원래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움직여야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 뭔가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다가 세론해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한국 시장 특징의 또 매매의 묘를 좀 살려야 되는 종목들이긴 한데요.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그 비만 치료제의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은 한미약품이나 그다음에 동아ST 같은 종목들은 한번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는 황효연 팀장님의 이제 나이에 대한 논란이 막 대체 몇 살이냐. 예. 여기서 제일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몇 신체 살이냐. 나이는 20대죠, 20대. 신체 나이는 예. 20대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 얼굴이었습니다. 네. 네, 늙질 않는. 예. 이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건 아니라는 걸 예. 일단 분명히 여기서 밝혀드리고요. 엔터주들이 모처럼 갔습니다 오늘. 지금 YG 플러스, JYP, 뭐 하이브, SM 요 순서더라고요. 네. 네. 오늘 좀 올랐는데 네. 그 나이 제일 많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장에서 숨쉬다 보고 섹터를 보다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엔터는 하면 안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하면 안 됐었던 섹터가 조선주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상황인데 오늘 아마도 일부 주도성 섹터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눌리는 바람에 그 다음으로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엔터가 오를만 했습니다. 엔터 보고서는요, 제 기억으로 2주 전부터 제가 확인을 했고요. 1분기 바닥, 2분기부터. 그리고 3월 중순 이후부터 주요 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컴백을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기타 다른 활동을 하게 되니까는 그 시즌이 2분기부터는 실적이 1분기까지 안 좋고 2분기 좋아진다. 이게 계속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꼭 다른 게 안 움직이니까 오늘 엔터주들이 바닥권에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찍었었던 흐름으로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습니다. 내일도 엔터 또 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오늘 다른 것들이 눌러야지 엔터가 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까워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은 그 섹터에 대한 내용으로만 주가가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 눌리면 이쪽이 가고요. 이게 지금 몇 달째입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은 엔터 좋은 거 압니다. 좋은지 않지만 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엔터가 눌린다면 어떤 논리가 나올 수가 있냐면은 실적 2분기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엔터 바닥 찍었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은 2분기까지 시각을 보면서 분할로 좀 매매할 것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오늘 보니까 대신증권에서 비중 확대 의견이 나오긴 그렇죠. 했거든요. 네. 엔터주에서 뭐 4대 엔터사의 음반 활동 횟수가 1, 2월에는 한 2, 3회 수준이었는데 지금 3, 4월에는 5에서 7회 수준으로 늘어날 걸로 본다 이렇게 보던데 엔터주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지금 뭐 제가 차트를 보니까 앞서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씩 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잠정 실적이 재무제표에 이제 잠정이니까요. 그 뭐 저희가 이제 재무 실적 발표를 직접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이제 상승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과도하게 좀 빠져 있던 그런 부분에 많은 수급이 좀 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 이제 많은 이제 아이돌 그룹들부터 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너무나도 과도하게 쏠려 있었던 뭐 반도체 AI 랠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래도 과도하게 좀 빠져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적이 만약에 뒷받침되는 개선이 되고 있는 턴어라운드하는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보여진다면 예, 지금 가격대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대로 제가 보여지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엔터가 오른 건 좋습니다. 저도 엔터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어제 뉴스 중에 가상 아이돌 플레이브가 1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기존 엔터사에는 왜 안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 아티스트한테 직격탄이지 않습니까? 가상 아이돌이. 그리고 가상 아이돌을 만든 회사까지 장중에 회자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그 사람 위주의 엔터사들이 가질 수 있는 기존의 지위라든지 프리미엄, 굿즈 판매 이런 것들이 가상 아이돌한테 일부 전이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주가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오르는 날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게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은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복합적인 부분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반토막 난 주가가 오늘 첫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오른다 해서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컴백 일정들이 아직 쭉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까지 같이 보신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일종의 하나의 단서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SME 주가가 제일 부진한 이유는 역시 카리나 때문 아닙니까? 박정훈 팀장님이 좀 이건 아실 것 같은데. 전혀 모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황 팀장님은 아시죠? 연애. 센티는 저는 집에 아미가 3명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연애 소식은 항상 업데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카리나 열애설 났다고 그렇죠. 불매운동. 네, 그런 부르잖아요. 부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 주식은 하이브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이브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이 전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들이 전역을 시작하고 내년 여름 정도까지 6월 달까지 다 전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하고 BTS 공연하고 사실 많이들 좀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연이 이제 지금 막 사실 예전에 앨범 판매량은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도 분석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뭐 다른 쪽에 수급이 밀리거나 여러 가지 측면이 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만약에 연예 기획사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커가려면 이제 연예 기획사들은 이제 해외 진출이 가능하느냐 여부로 정말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 하는 그 아이돌을 키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시킬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소 엔터사들이 갈수록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 우리나라 아이돌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청소년들 다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판국이잖아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서 해외로 내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결국 이제 대형 기획사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가장 역량을 갖춰져 있는 게 하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글로벌 공연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하이브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제 하나 둘씩 돌아오면 개별 활동도 시작할 거고 분명히 모니터는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워낙에 밑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또 매물 나오고 그렇긴 할 겁니다. 근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바닥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는 턴하는 거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 투자에서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 주식 중에서는. 예. 이거 뭐 저희 투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열애설 때문에 네. 주가 영향 받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네.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 예. 그래서 뭐 왜냐면 사람인데, 예. 테일러 스위프트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예. 공개적으로 남자친구가 미국 캔자스시티의 그 풋볼 플레이어잖아요. 네. 그 같이 끝나서 안고 뭐 축하한다라는 얘기까지 해주고 예 가장 꽃다운 나이에 연애도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이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많이 뜨겁게 사랑했다. 예. 우리 팬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너무 있는 사랑했네요. 것이죠. 예. 예. 미국 쪽 얘기 한번 들어보죠. 미국에서도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그 2월 CPI 발표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뭐 어떻게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지. 사실 뭐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많은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가격 자체도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극단적인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CPI가 나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지수, 고용 지표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소비 또는 이제 물가에 관련된 이제 지표들이 정말 확실하게 이제 정말 어찌 보면은 과거에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얘기를 좀 털어낼 수 있게끔 예, 그런 어떤 방향성,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사실 이번에 나오는 CPI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ECB에 대한 기준금리 동결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간의 많은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느 정도 그래도 확실한 데이터로 한 발짝 한 발짝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자,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쨌거나 물가가 약간 둔화는 되겠지만 예.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으로 생각하는 예상인데 네. 만약에 물가가 예상보다 너무 안 떨어졌거나 그럼 예상보다 막 너무 막 심하게 떨어졌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의 사실 어떤 랠리를 이어왔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그래도 6월 달에 올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6월 달을 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은 어찌 보면 물론 AI 장세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매크로 쪽으로 살짝의 눈이 옮겨간 것도 있어요. 물론 과거만큼의 그런 집중도는 아니겠으나 그래도 매크로의 어떤 환경이 금리 인하 시점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 혹시나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거의 뭐 2배, 3배씩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금리 인상 시기에 정말 때려 맞았던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가 이제 명확하게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고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예, 아무도 관심 없고 지금 AI 랠리에 전부 다 집중돼 있는 바람에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잘 안 보고 있는데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지금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과거에 금리 인상 때 깨졌던 종목들, 섹터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지금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금리 인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파월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 금리 인하를 전후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어떨 거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면 될까요? 일단 지금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오늘 미국 시장을 확인해야 했지만 아까 황 팀장에게 단서를 줬어요. 이게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만기일이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만기일이 낀 주 거기에 매크로 지표가 발표가 있다. 그러면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일날 발표 만기일이 낀 당일날이 아니고 전에 있었으면 좀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한 번씩 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투자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약간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톤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CPI 봤을 때 경험적으로 이게 지금 그 가솔린 가격, 중고차 가솔린 가격은 조금 밀렸고 근데 쉘터 쪽 그쪽은 올랐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CPI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CPI 때문에 금리 하락 추세가 6월에서 3월이나 5월로 당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준 유지가 되는데 이런 거 발표될 것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씩은 파생 시장에서 흔들리는 게 좀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하자는 투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용 지표는 이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업들은 소비와 실적이 좋지 않을 때 그제서야 고용을 줄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꺾이는 걸 보면서 경기 침체를 맞춘다. 이거는 선우가 좀 뒤바뀐 일입니다. 방심하지 말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